자,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신청 하셨나요? 만약에 본인이 신청 대상이 아니라는 것에 놀라셨다면 정말로 신청 대상이 아닌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같은 경우에 소득 하위 70%, 그렇다는 것은 소득 상위 30%까지는 지급이 당연히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10%였기 때문에 아마 많이들 받으셨을 텐데 이 상위 30%에 본인이 해당된다는 게 좀 놀랍다는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우리나라 인구가 약 5천만 명이고 여기서 단순히 30%를 계산할 때 1,500만 명이죠. 이제 소득이 없는 인구를 빼서 제외를 한다고 하면 뭐 이것보다는 적겠지만 뭐 경제활동 인구 3천만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30%면 900만 명, 거의 서울 인구에 가까운 분들은 2차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직장인분들이 많을 테니까 직장인분들 월급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월급이 얼마십니까? 물론 건강보험료는 이제 연봉을 기준으로 하죠. 12개월로 나눈 그 한 달 소득이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 보시고, 외벌이 기준으로 1인 가구라면 약 362만 원이 이제 경계가 된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뭐 300만 원 정도까지는 뭐 당연히 30%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월급이 400만 원 정도 된다, 뭐 이렇다 하더라도 뭐 실수령액은 뭐 많이 차이는 없겠지만 어쨌거나 이 경우에는 이제 탈락을 한다는 거죠. 외벌이 2인 기준도 389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400만 원이라면 기본적으로 이분은 상위 30%에 해당이 됩니다. 사실 30%라는 개념이 생각보다 많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수능을 보셨을 때 30%면 아마 4등급 정도까지가 되는데, 그러면 수가 상당히 많다는 걸 아실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소득 하위 70%를 결정하는 건강보험료 기준은 첫 번째, 가구원의 합산액인데, 이때 가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올해 3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같이 주민등록에 되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 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또 이제 피부양자인 뭐 부모님,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내용이 좀 헷갈리실 것 같으니까 이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배우자랑 자녀는 기본적으로 동일 가구로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우자랑 자녀는 뭐 회사 때문에 혹은 이제 교육 때문에 따로 사는 경우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가구이기 때문에 같이 본다. 즉 자녀가 한 명 있는 부부는 3인 가구로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있습니다. 피부양자이실 수도 있고 뭐 따로 일을 하시거나 하실 수 있는데, 이분들은 따로 살면 별도 가구가 됩니다. 피부양자라고 하더라도 별도 가구로 본다는 점이 이제 배우자와 자녀랑 다른 점이죠. 자, 그렇게 해서 가구원이 몇 명인지 판정이 되는데, 이때 다소득원이냐 혹은 이제 외벌이냐에 따라서 또 건강보험료가 조금씩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다소득원이기 때문에 2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5인 가구에서 3인이 뭐 소득이 있다면 실제 가구원 수보다 한 명을 더한 기준을 쓴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소득원 인정 기준에 대해서 이 부분이 많이 얘기가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직장 가입자라면 당연히 뭐 인정이 되고요.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연 300만 원 이상인 가구원이어야 이 사람도 일을 한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근로장려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똑같은 기준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준일이 2024년이라는 걸 헷갈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26년 3월 30일, 지금 건강보험료는 재작년 건강보험료예요. 이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예외 대상을 보면, 일단은 보셨을 겁니다. 재산과세 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혹은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면 이제 그 가구원은 전체 즉시 제외된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고액 자산가는 받을 수가 없고, 고액 자산가와 함께 있는 가구, 또 이제 배우자나 자녀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시가 기준으로는 이제 26억 원 수준이 12억 원이 나온다라는 점입니다. 그럼 이거는 또 실제 매매가는 훨씬 높겠죠. 공시가 기준이니까. 그리고 2024년에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게 무슨 얘기냐? 결국 이자나 배당액이 2천만 원을 넘어간다는 얘기인데, 그냥 단순히 뭐 통장에 넣어놓는다면 지금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예금이 좀 높아야지 이 금액이 나옵니다. 다만 뭐 주식이나 그런 걸로 이제 배당 소득이 많은 경우도 있을 텐데, 어쨌든 간에 그런 소득이 나오기 위한 금융 자산이 많기 때문에 둘 다 2차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받을 수 없죠. 자, 그러면 이제 월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일 겁니다. 대체 내가 뭐 얼마나 돈을 많이 번다고 지원금도 안 주냐? 라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 내가 소득 30%라고? 야, 사람들이 많이 힘들긴 하나 보다 라는 반응도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외벌이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월급이 얼마인지를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판단하냐는 이 건강보험료 기준이 있죠. 그럼 이 건강보험료 요율이 지금 7.19%인데 여기서 절반이 본인 부담금입니다. 즉 요거를 따라서 건강보험료 계산을 역산하면 월급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13만 원이라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는 약 362만 원이 나옵니다. 정확히 이제 뒷자리는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인 362만 원, 그리고 2인 가구 389만 원을 넘어가면 상위 30%에 해당이 되시고 이제 또 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3인으로 넘어가면서 이 차이가 엄청나게 커진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외벌이기 때문에 다시
2인 가구라 하더라도 이제 소득자가 1인이니까 그냥 여기서 조금밖에 추가를 안 시켰단 말이죠. 즉, 그 한 사람의 월급이 약 400만 원 좀 미치어야 소득 하위 70%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 자녀가 있다든지 혹은 뭐 부양 가족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3인 가구로 넘어가면 이 혼자서 2명을 부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급격히 증가를 하고요. 혼자서 700만 원 이상을 벌지 않는다면 어지간하면 지원금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기준 중위소득 100%가 1인 가구 기준으로 해서 지금 200만 원 중반대인가거든요. 자, 중위소득이라는 건 가장 많은 소득, 가운데에 가장 몰려있는 소득을 말하기 때문에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뭐 지금 그렇게 막 여유는 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거는 이제 부동산 가격이 뭐 천정부지로 솟고 지금 물가가 높아서 그런 것뿐이지 현실적으로는 300만 원 이상을 받는다는 것도 사실은 이제 중간 이상을 한다는 뜻이죠. 자, 그렇다면 맞벌이는 어떨까요? 자, 맞벌이 부부 등은 좀 보셔야 됩니다. 물론 부부가 아니더라도 같은 가구에서 소득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 요걸 보셔야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소득원으로 이제 인정이 되려면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2인 가구 맞벌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외벌이 3인 가구가 똑같습니다. 약 723만 원. 자, 부부가 723만 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 사람이 300만 원, 또 한 사람이 400만 원을 번다고 하면 이분은 받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300, 400. 물론 이게 세전이기 때문에 뭐 실수령액은 좀 적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둘 다 이제 400만 원이면 못 받겠죠. 근데 둘이 같이 350만 원씩 번다 하면 되겠죠. 그래서 약간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쭉 올라가는 걸 보면 3인 가구 890만 원, 4인 가구 1000만 원을 넘습니다. 자, 우측의 예시대로 뭐 부부의 자녀 한 명 맞벌이일 경우에는 부부 합산 월급이 890만 원까지 가능해지기 때문에 400만 원씩 벌더라도 가능해지죠. 왜냐하면 자녀가 이제 일을 하지 않는 자녀일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소득 상위 30%가 대체 어느 정도냐라는 건데요. 혹시라도 이제 지원금을 나 못 받네, 내가 이렇게 소득이 높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알아두는 게 좋겠죠. 네, 표가 깨졌는데 외벌이랑 맞벌이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둘만 사는 가구일 경우에 만약 외벌이다, 이게 2024년 소득을 얘기한다는 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외벌이가 389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지원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맞벌이일 경우에는 723만 원이라는 기준으로 바뀌죠. 그리고 부부와 일하지 않은 자녀 한 명일 경우에는 외벌이라고 하면 723만 원, 맞벌이라고 하면 890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원금 대상이 아니라면 상위 30%라는 걸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이의 신청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혹시 3월 30일 이후에 출산을 하셨거나 뭐 이사를 하셨거나 가구원이 추가된 경우라면 이거는 이제 기준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의 신청을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결과적으로 1인 가구와 2인 가구 외벌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면 400만 원을 넘으면 당연히 안 되고 이게 300 중후반, 300만 원 중후반까지는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이게 직장가입자 기준으로만 살펴봤는데 가구에 지역가입자가 섞여 있으면 또 혼합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인을 좀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 건강보험료를 제대로 확인을 하시고 가구원의 건강보험료도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장기 요양을 뺀 건강보험료, 그리고 회사에서 절반을 주기 때문에 절반인 본인 부담금 기준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월급이 300만 원을 넘으면 소득이 아마 40 몇 %이긴 할 거란 말이죠. 왜냐면 기준 중위 소득이 이제 200만 원 중후반이니까. 작년에 소득 10%를 제외했을 때는 별로 신경을 안 쓰셨을 수 있는데 30%가 되니까 가구원 합산 금액으로 이제 받을 수가 없네? 라는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오늘은 2차 고유가 피해 지원금의 소득 상위 30% 기준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내용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